지난 8일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출범식에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 기본 구성안 초안이 발표됐는데 행정통합의 비전과 통합 모델안 등의 내용이 담겼답니다. 이 출발선 위에선 부산 경남 행정통합 그 내용과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과 이제 경남이 지난 8일이죠.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 출범에 뭐 뜻이 있고 또 의미도 있고 또 역할도 있을 텐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 9월에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당시에 추진되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이제 무산이 되었죠. 네네. 그 대안으로 이제 박완수 경남지사가 행정통합을 제안했고요. 그 우선 부산 경남에 해당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2023년 2월달에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후에 뭐 한 두 차례 토론회도 있고 여론조사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기본 구상 연구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부산 연구원과 경남 연구원이 공동으로요. 네네. 이런 과정을 밟아서 지난 8일날 기본 구상안 초안이 공개가 이제 되고 공론화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 시민적 논의 또 상향식 논의가 이제 본격 시작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공론위원회의 역할은 이 기본 구상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통합 여부라든지 또 뭐 청사위치 명칭을 비롯한 모든 내용, 방식, 뭐 일정 이런 것을 향후 1년간 논의하게 되고 이제 그 결과를 양시도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된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이죠. 네. 이 출범식에서 발표된 통합 모델이 두 가지라 들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모델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모델이 이제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현행과 같은 자치 이계 청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특별시 또는 특별도 형태로 되어서 기존의 부산시나 경상남도의 광역적 지위의 자치계층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 경남 특별시나 특별도가 이제 자치계층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부산시의 자치구군 16개의 자치구군, 그 다음에 이제 경남도의 그 창원 특례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그 외 시군 17개는 자치계층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하고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권한은 또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방의회 광역의원 선거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혼선을 더 주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가겠다는 것이겠죠. 네네.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 구조를 간명하게 할 수 있고 명확한 권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서 이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시군 자치구 간에 기초지자체 간에 이제 사무 배분을 둘러싼 갈등 소지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군하고 부산시에 또 경남도의 시군하고는 지금 현재도 권한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하는 것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이름만 싹 일단 바꾸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첫 번째 모델이.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인사조직 재정 이런 권한을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네. 그것이 아니고 현행 상태에서 그대로 한다면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예. 그렇다면 두 번째 모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네, 두 번째 모델은 이제 대안 모델이라고 해서 계층이 하나 늘어납니다. 자치 3계층제가 되는데요. 네. 기존의 부산시하고 경남도도 그대로 두는 거죠. 네네. 그대로 두고 상위에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마치 의외로 이야기하면 상원처럼요. 그래서 그걸 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주, 독일에서 주 이런 말을 쓰니까 이제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주가 되는 것이죠. 그 대신 뭐 자치구군이나 특례시나 시군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준주의 이제 집행기관 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의결기관 준주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고 여기 업무는 기존의 부산광역시하고 경남도도 자기 업무를 하면서 준주는 초광역적인 사무하고 이제 국가에서 이양된 사무
그 이제 수행하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장점도 있을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치 계층이 3단계가 되니까 행정 체계가 복잡하고요. 또 이제 준주하고 부산시 경남도 자치 계층 광역 행정하고 또 충돌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을 왜 해야 하는지 좀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통합 필요성이야 뭐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2023년 5월 6월 달에 사실은 이제 부산 경남 도민들이 에게 그 여론조사를 2차례 했는데요. 그때는 그 찬성이 35.6%, 반대가 45.6%, 한 10% 이제 반대가 오히려 많았죠. 그런데 그때는 모름도 한 뭐 20% 가까이 나왔는데요. 인지도가 29%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통합 논의가 좀 더 홍보가 되고 소통이 좀 강화돼야 될 그런 필요들이 함께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뭐 이 통합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 초집중을 이제 헤쳐나오고 우리가 부산 경남 모두 인구가 유출되고 또 이 경제력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행정 통합으로 가야만이 이 메가시티가 한번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메가시티로는 우리가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 완전한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만들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행정 통합으로 지금 논의를 일단 시동을 걸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행정통합 얘기가 이미 이제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사이에는 좀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모델과 비교한다면은 완전히 초창기 수준인 것 같아가지고요.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아마 대구 경북 통합과 비교해서 어디가 먼저 한다 또는 우리가 좀 늦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너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이미 과거에도 한번 논의해서 실패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구 경북은 경북 안동이라든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의회라든지 다 반대를 하고 지금 뭐 심지어 시위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2년 뒤 지방선거 때 바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중앙정부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권한을 실제 이양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양 시도지사에 의한 그 하향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성이 지금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부산 경남은 상향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론화위원회에서 1년간 가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경북 대구 경북 통합은 의회의 동의로 그냥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 경남은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주민 투표를 거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완벽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좀 느리지만 좀 더 안전하게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빨리 해서 넘어지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가서 제대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산시랑 경남도가 추진하는 통합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면적하고 인구를 합치는 게서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면적 확대나 인구 통합이라면 그거는 이제 단순한 물리적 결합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통합은 화학적 결합이기 때문에 이 산업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통 인프라를 강화해서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해가지고 그 일자리 확대 같은 걸 통해서 또 이제 시도민의 실질적인 생활이 향상되도록 또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보건복지라든지 재반 분야에서 그 시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통한 금융, 물류 또 중심 또 경남 서부의 그 항공우주, 경남 동부의 자동차, 기계 등 이런 산업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실제적으로 이제 동부가 중심권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앞서도 뭐 경북, 대구 경북 그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작은 지자체들은 야 이러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권한이 없어지는 것 아닌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큰 지자체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한들을 너무 많이 내주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아주 디테일하게 실무적인 부분까지 저 아래 이제 자치 구분까지 소통이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론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실제로 이제 각 시도 단위의 우리 부산으로 이야기하면 자치구군, 또 이제 경남도 같으면 창원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초 단위가 이제 과연 이런 광역의 통합이 과연 기초 단위의 자율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네네. 지난번 대구 경북 통합도 한번 또 좌절을 겪었던 것이 이번에 다시 뭐 하기로 했습니다만 결렬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치구군의 권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본 모델 1안을 조금 전에 설명드리면서 이 시군구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은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그 점에 착목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기본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강화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할지 이런 것도 같이 기초지자체들과도 소통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겁니다. 또 이제 그 주민들과 뭐 토론회도 할 것이고요. 그거는 뭐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밟아야 될 과정이고 통합의 논의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하셨지만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시도민 동의랑 이해 구하는 노력이 참 중요한데 현재 이런 부분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난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는 그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 인식이라든지 또 이 찬성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통합 논의에 대한 자체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제 소통을 아주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아주 정밀한 그런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좀 더 촘촘한 여론조사라든지 또 지역별로 순회 토론회라든지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엇보다 시도민, 주민들의 소통과 결합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주민 투표, 시도민들이 전부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는 점에서 어쨌든 시도민의 동의, 이해를 구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과제가 1년 정도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 나올 거고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주민투표에 붙이는 건지 아니면 각 지자체 뭐 광역의회에서 뭐 그거를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과정들이 좀 명시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그걸 이제 양 시도에 전달하면 양 시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물론 이제 공론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실무 추진단 지원단들이 부산시와 경남도 공무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 시도하고는 공론위원회가 내용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조율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양 시도 외에는 당연히 보고하고 시도 외의 동의 절차도 거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주민투표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단계, 3단계 최종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약에 포장을 한다면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묻고 확실하게 묻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걱정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 지역 간의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핵심은 전제가 뭐냐면 중앙정부가 인사조직 재정 또 주민 참여라든지 대폭적 권한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분권형 광역 지방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